오빠들, 언니들, 친구들, 동생들 안녕. 늙어서까지 부자이고 싶은 올드앤리치라고 해. 오늘은 알 듯 모를 듯 헷갈리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에 대해 말해줄게.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와 AI, 로봇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일자리에 대한 우려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하나하나 차근히 알아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한번 시작해보자. 2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한 번씩만 누르고 가자. 우선 연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연금이란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납부하여 퇴직 혹은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년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해. 즉, 연금은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위해 존재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이런 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행 세법상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는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의미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진 이유는 1단계에서 기초생활보장을 하고 그 이후의 단계들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여유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3단계 연금체계 외에도 주택연금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국가주도로 진행되는 사회보험제도인데 많은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어서 익숙한 이름일 거야.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가 되면 죽을 때까지 지급되는 종신연금이고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연금 지급액이 상승하는 장점이 있어. 급격한 노령화와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어차피 내야 되는 거라면 언제 어떻게 연금을 받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 많이들 알고 있듯이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사실 국민연금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고 흔히들 알고 있는 형태는 노령연금이라고 불러. 노령연금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수급 개시 시기가 달라지는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해. 조기 수령이나 수령 연기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이 달라지니까 주의해야 돼. 참고로 직장인은 매달 월급여의 4.5%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 즉, 본인 4.5%와 회사 4.5%를 모아 총 9%를 납부하는 것이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야. 각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의 역할을 하면서 산재보험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뒤에 나올 퇴직연금도 통합된 경우가 있으니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지. 아무튼 각 특수직역연금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른데 해당하는 개인의 부담금은 급여의 9%니까 이것만 알아두면 될 거야. 공적연금을 알아봤으니 이제 사적연금으로 넘어가 보자. 사적연금 중에서 퇴직연금과 IRP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나름 자세히 다루었으니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길 바래. 그래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제도를 말해. 자세한 내용은 IRP 속의 영상을 참조하고 아직 안 누른 사람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돼.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본생활을 보장받는다면 더욱 풍족한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을 알아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니까 상대적으로 간단한 주택연금부터 알아보자.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부족한 경우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담보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국가보증연금 제도를 의미해.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해. 주택연금은 우선 거주지에 대한 불안함 없이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지급을 받으면서요.
사망 후 주택 처분 시 주택 처분 금액과 연금 지급 총액을 계산하여 초과한 금액은 별도 청구를 하지 않고 남는 금액은 상속되는 장점이 있어. 그리고 재산세 감면이나 대출이자 비용 소득공제 등의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라면 고려해보면 좋겠어.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 연금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꼼꼼히 고려해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럼 이제 아까 잠시 미뤄뒀던 개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연금은 납입 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구분할 수 있어. 세제적격은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세제비적격은 당장의 세금 혜택은 없지만 일정 조건을 갖추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들을 의미해. 즉,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나 IRP의 경우는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비해 연말정산 등에서 절세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연금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들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들이라는 뜻이야. 세제적격 상품들 중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총 5,500만 원 이하면 16.5%, 5,500만 원 초과이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 IRP는 연금저축상품과 합산하여 연 700만 원까지가 공제 한도이고, 공제율은 다른 연금저축 상품들과 동일하게 적용돼. 세제적격 상품들은 매년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시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어. 참고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는 납입된 금액을 펀드나 ETF 등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율이 정해진 연금저축보험보다 더욱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은 지난 ETF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이니 해당 영상을 참조하면서 좋아요를 눌러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세제비적격인 연금보험 상품들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납입 합산 금액이 일정 이하이고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상태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어.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은 그 장단점이 너무 확실히 다르고, 이건 가입자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뭐가 더 좋을지는 말하기 어려우니까.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여러 상품을 상담받고 꼼꼼히 따져본 다음 시작하기를 추천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연금저축펀드를 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가 너무 커서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은 연금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개인연금의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에 대해 알아보았어. 짧은 영상에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쉽지만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통해서 얘기해주면 좋겠어. 모두의 몸과 마음이 부자가 되길 바래. 다음에 또 만나.